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한 개발 1처장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대장동 사업 실무를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모 씨를 오늘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이자 대장동 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서 성남도계공 몫의 사회이사도 맡았던 또 다른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고 개발사업처 한모팀장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부터 주주협약 등 절차에서 화천대유의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든 배경과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은 우선 이 회사의 자금 관리와 회계를 담당한 김모 이사를 어제 조사했습니다. 회사 설립 자금 출처와 수익금 사용처는 물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개발 이익의 25%를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데 이어 실제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 파일 속 정황부터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 씨가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를 위해 350억 원을 썼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거액의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건설업체로부터 4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정정순,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4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수원지법은 정 의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구속수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 친형을 포함한 자신의 지인 3명이 보라동 일대의 땅을 시세보다 4억 6천만 원가량 싸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단 겁니다. 정 의원은 그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죠. 받아라 좀 싸게. 인허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희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역 의원은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다시 2,000명대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영 기자,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집계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71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56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어젯밤 9시 기준이니까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더하면 이틀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연휴 동안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연휴 직후 곧바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주요 증가 지역은 역시 수도권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이 180명 늘어난 695명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562명, 인천 133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1,390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74.3%를 차지했습니다. 92일 연속 4자릿수를 유지하면서 4차 대유행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어젯밤부터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이 됐죠.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도 확진자 규모는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2004년과 2005년에 태어난 만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는 당뇨와 소화비만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시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7.4%로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9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2주간의 거리두기 시행 이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더라도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레드카펫 행사도 진행되고 영화도 모두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극장 안, 2년 만에 재개된 전야제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전 뜨거웠던 영화제의 열기를 담은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집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과거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돌려보는 데 그쳤지만 비프 야외 광장에 모인 영화 팬들의 가슴은 설렜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이런 축제인 만큼 어릴 때 약간 그런 기억이 올라오면서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 26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엔 70개 나라 223편의 영화가 초청됐습니다. 모두 현장 상영됩니다. 오늘 개막식과 레드카펫이 2년 만에 부활하고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행사들도 예년처럼 대면 방식으로 정상화됩니다. 축제 본연의 흥과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제는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현재 상황이 영화제 정상화 시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대규모 대면 축제가 열리는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외지인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담감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축제들이 진행돼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위드 코로나와 영화제 정상화를 모두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